내 재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 뭔가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고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흐릿하다고요. 그런데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태양자리, 달자리, 상승자리 같은 성격 분석만으로는 재능의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거든요. 성격과 재능은 다릅니다. 성격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지만 재능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죠. 진짜 재능은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내 영혼이 원하는 방향. 둘째, 내가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영역. 셋째,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문.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곳, 거기에 당신의 진짜 재능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네 가지 점성학적 포인트를 통해 이 이야기를 풀어볼 거예요. 미드헤븐, 베스타, 유피테르, 버텍스. 이 네 가지 포인트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어떤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영혼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려는지입니다. 일부 미드헤븐, 내가 세상에서 빛나는 방식. 미드헤븐, 줄여서 MC라고 부르는 이 포인트는 당신의 차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말 그대로 정점이죠. 이곳은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빛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미드헤븐을 직업으로 착각하세요. MC가 물고기 자리니까 예술가가 되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미드헤븐은 직업보다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수자리 미드헤븐을 가진 사람은 가르치고 확장하고 영감을 주는 역할에서 빛나요.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돼요. 회사에서 후배를 이끌거나 유튜브로 정보를 나누거나 여행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도 다 사수자리 MC의 표현이에요. 반대로 개자리 미드헤븐을 가진 사람은 돌봄과 안정의 역할에서 인정받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으로 기억하죠. 이 사람 역시 꼭 간호사나 상담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팀에서 분위기를 챙기는 역할, 고객을 안심시키는 역할, 가족 같은 문화를 만드는 역할 모두 개자리 MC의 표현이에요. 미드헤븐은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방식을 말해줍니다. 이건 억지로 만든 이미지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냥 편하게 있을 때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미드헤븐은 재능의 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내적 능력이 세상과 만나는 창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몰라서 헤매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 MC를 무시하고 남의 역할을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게 성공이야 라고 말하는 길이 내 MC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해요. 반대로 내 MC에 맞는 역할을 찾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2부 베스타, 내가 진심을 다해 몰입하는 영역. 이제 재능의 뿌리로 들어가 볼게요. 베스타는 로마 신화의 화로의 여신에서 온 이름이에요. 집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이었죠. 점성학에서 베스타는 당신이 무엇에 헌신하는지, 어디에 진심을 다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스타는 힘들어도 끝까지 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은 귀찮아하는데 당신만 계속 신경 쓰이는 것,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되는 것, 포기하고 싶어도 왠지 놓을 수 없는 것. 그게 베스타예요. 예를 들어 베스타가 쌍둥이 자리에 있다면 이 사람은 정보를 정리하고 연결하고 전달하는 일에 몰입해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걸 쉽게 풀어내는 과정 자체에 불이 붙어요.
이 사람은 자료를 정리하다가 몇 시간이 흘러도 모를 정도로 빠져들죠. 반대로 베스타가 정갈자리에 있다면 깊이 파고드는 것, 숨겨진 진실을 찾는 것, 변화와 치유의 과정에 헌신해요. 이 사람은 표면적인 일에는 흥미를 못 느껴요. 뭔가를 근본부터 뜯어보고 바꾸고 재탄생시키는 과정에 영혼이 깨어나죠. 베스타는 재능에 불시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끝까지 가지 못해요. 돈을 많이 준다고 주변에서 좋다고 해도 베스타가 없는 일은 결국 지쳐요. 반대로 베스타가 있는 일은 돈이 안 되어도 힘들어도 왠지 계속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못 찾는 이유가 베스타를 무시하고 조건만 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전망이 좋대. 이 직업이 안정적이래. 이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불이 꺼져 있어요. 진짜 재능은 조건이 아니라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엇에 불을 지피는지 그걸 아는 게 먼저예요. 3부. 유피테르, 내가 기회를 가장 쉽게 받는 영역.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유피테르 목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성을 행운의 별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목성은 확장과 기회의 별이에요. 당신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잘 되는 분야, 타인의 도움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영역을 보여주죠. 목성은 재능의 판을 크게 만들어주는 별이에요. 당신이 혼자 조용히 잘하는 걸 넘어서 세상과 연결되고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싶어하는 영역을 말해요. 예를 들어 목성이 오하우스에 있다면 창작 활동, 자기 표현, 즐거움을 주는 일에서 기회가 열려요.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SNS에 올려도 반응이 좋고 취미로 시작한 일이 사업으로 번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성이 그 영역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목성이 10하우스에 있다면 커리어, 사회적 활동, 공적인 일에서 기회가 많아요. 이 사람은 조용히 일만 해도 누군가 알아보고 추천받고 좋은 자리로 옮기게 돼요. 특별히 네트워킹을 하지 않아도 기회가 찾아오는 느낌이죠. 중요한 건 목성은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이 더 큰 결과로 돌아오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목성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면 일의 노력이 10의 결과로 돌아와요. 반대로 목성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목성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당신의 베스타가 불을 지피는 곳에 목성이 기회를 열어주면 그게 바로 재능이 현실로 구현되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목성만 보고 가면 깊이가 없어지고 베스타만 보고 가면 기회를 놓쳐요. 둘이 만나야 진짜 재능이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4부. 버텍스, 인생이 나를 데려가는 방향.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로운 포인트, 버텍스예요. 이건 계산된 점으로 당신의 차트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버텍스는 운명적 만남, 방향 전환, 그리고 끌림을 상징합니다. 버텍스는 당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끌리는 분야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어떤 장소에 가면 새로운 문이 열리고 어떤 주제를 접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게 버텍스예요. 예를 들어 버텍스가 물병자리 11하우스에 있다면 이 사람은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회적 움직임과 관련된 일에 운명적으로 끌려요. 우연히 들어간 모임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거나 관심 없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기죠. 이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렸을 뿐인데 인생이 거기로 흘러가요. 반대로 버텍스가 계자리 4하우스에 있다면 집, 가족, 뿌리와 관련된 일에서 운명적 순간이 찾아와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커리어가 바뀌거나 집을 꾸미다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진짜 하고 싶던 일을 찾게 되는 시기예요. 버텍스는 재능이 외부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내면의 능력이 있어도
세상과 만나지 않으면 재능은 잠들어 있어요. 버텍스는 그 만남을 만들어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버텍스는 영혼이 당신을 데려가는 방향이라고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찾을 때 머리로만 생각해요. 내가 뭘 잘할까? 시장성이 있을까? 이런 것만 따져요. 그런데 진짜 재능은 끌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모르게 자꾸 눈이 가는 것, 관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마주치는 것, 그게 버텍스가 당신을 부르는 신호일 수 있어요. 5부. 네 요소를 합쳤을 때 드러나는 진짜 재능 공식.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진짜 재능은 네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미드 헤븐. 이건 당신의 역할이에요. 세상이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는가 하는 거죠. 둘째, 베스타. 이건 당신의 집중력이에요. 힘들어도 끝까지 하게 되는 것, 불을 지피는 영역이죠. 셋째, 목성. 이건 당신의 기회예요. 타인의 도움이 들어오고 노력이 확장되는 영역이에요. 넷째, 버텍스. 이건 당신의 영혼의 방향이에요. 운명적으로 끌리고 인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길이죠. 이 네 가지가 한 곳에서 만나면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재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의 미드 헤븐이 천칭자리인 관계와 조율의 역할, 베스타가 6하우스인 일상과 구조에 대한 헌신, 목성이 7하우스인 파트너십에서의 기회, 버텍스가 물고기 자리 12하우스인 치유와 영성으로의 끌림이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의 재능은 관계를 조율하고 구조를 만들어주며 파트너십을 통해 기회를 열고 치유의 방향으로 끌리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갈등 상황에서 중재하는 역할,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들의 일상을 편하게 해주는 일, 파트너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 사람은 HR 컨설턴트, 웰리스 코디네이터, 관계 상담가 같은 역할에서 자연스럽게 빛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미드 헤븐이 염소 자리인 책임과 성취의 역할, 베스타가 3하우스인 소통과 학습에 대한 헌신, 목성이 9하우스인 교육과 철학에서의 기회, 버텍스가 쌍둥이 자리 3하우스인 정보와 연결로의 끌림이라면요. 이 사람의 재능은 책임감 있게 가르치고 소통의 불을 지피며 교육 분야에서 기회를 받고 정보를 연결하는 일로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이에요. 교육 콘텐츠 제작자, 전문 강사, 학습 플랫폼 기획자 같은 역할이 이 사람의 진짜 재능이 구현되는 지점이에요. 재능은 단일 요소가 아니에요. 역할, 집중력, 기회, 방향성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진짜 재능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 태양 자리가 이거니까 이 일을 해야 해라는 식의 단편적인 해석으로는 재능을 찾을 수 없어요. 전체 그림을 봐야 해요. 재능은 찾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의 차트에는 이미 모든 게 있어요. 당신이 어떤 역할에서 빛나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 어디서 기회를 받는지, 영혼이 어디로 가려는지. 네 가지 포인트가 말해주는 길을 따라가면 억지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빛나는 지점이 생겨요. 중요한 건 남의 길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미드 헤븐이 말하는 역할. 시장이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베스타가 불을 지피는 것.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라 당신의 목성이 기회를 여는 곳. 머리로 계획한 길이 아니라 당신의 버텍스가 끌어당기는 방향. 그 네 가지가 만나는 곳. 거기가 당신의 진짜 재능이 숨쉬는 자리예요. 이제 당신의 차트를 다시 봐보세요. 미드 헤븐, 베스타, 목성, 버텍스. 이 네 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